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있잖아요. 이걸로 배터리를 만든다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흔하디 흔한 소금이 미래 에너지 판도를 뒤흔들 열쇠가 될 수 있다니 오늘은 이 상상 같은 현실, 소금 배터리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식 한 스푼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지금 배터리 시장은 리튬 이온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소금, 정확히는 이제 나트륨이죠. 이 나트륨을 이용한 배터리가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트륨 배터리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또 장점과 단점은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그 나트륨 배터리, 소금 배터리라고도 하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우리가 아는 리튬이온 배터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건가요? 아니요. 그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사실 상당히 유사합니다. 배터리 안에서 이온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얘가 이제 양극이랑 음극 사이를 막 오가면서 전기를 만들고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이 그 역할을 하고요. 나트륨 배터리는 이름 그대로 나트륨 이온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주기율표에서도 보면 리튬 바로 아래에 나트륨이 있어서 화학적인 성질이 꽤 비슷해요. 핵심은 결국 배터리의 심장 역할을 하는 이온을 리튬에서 나트륨으로 바꿨다 이겁니다. 아하, 원리는 비슷한데 주인공만 바뀐 거군요. 근데 이미 리튬 배터리 잘 쓰고 있잖아요.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왜 굳이 이 나트륨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 걸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아주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원료의 풍부함, 그리고 경제성입니다. 나트륨은 정말 지구 어디에나 널려 있거든요. 바닷물에도 소금 형태로 엄청나게 많고요. 땅속에도 암염으로 존재하죠. 리튬처럼 특정 국가의 매장량이 막 쏠려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원이 무기화된다거나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걱정이 훨씬 적습니다. 아, 그렇죠. 리튬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유리하죠. 원재료 비용만 따져도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한 24%에서 많게는 32%까지 저렴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와, 30% 이상이요? 그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그럼 두 번째 장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안전성입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하죠. 최근에 배터리 화재 사고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근데 나트륨 배터리는 현재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구조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켜서 0V 상태로 만들어도 내부 구조 손상 없이 안전하게 운송하거나 보관할 수 있고요. 심지어 어떤 실험에서는 배터리에 일부러 구멍을 내는 그런 가혹한 테스트를 해도 화재나 폭발 위험이 리튬이온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어요. 오, 구멍을 내도요? 그럼 훨씬 안심하고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안전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덜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특정 환경에서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성능이라면 어떤 성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히 온도 변화에 강한 면모를 보여요. 예를 들어 영하 30도 같은 아주 추운 환경에서도 또 영상 60도, 심지어는 80도에 이르는 더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영하 30도에서 영상 80도까지요? 그 범위가 엄청 넓네요. 네. 그래서 추운 지역이나 아주 더운 지역에서 쓰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데 아주 유리하죠. 그리고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그 사이클 수명도 더 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은 친환경적인 측면인데요. 코발트처럼 채굴 과정에서 인권 문제나 환경 문제가 얽힌 그런 비싼 희귀금속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야, 들어보니까 장점이 정말 많은데요. 가격 싸고 안전하고 온도 변화에 강하고 친환경적이까지 하고 이러면 거의 완벽한 배터리 같은데 혹시 단점은 없나요? 완벽한 기술은 없을 텐데요. 물론이죠. 당연히 약점도 있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요? 그게 낮다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해서 같은 크기, 같은 무게의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아직은 좀 적다는 의미예요. 이걸 전기차에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 있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보급형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라고 하죠. 그거랑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충전 속도 역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아직 개선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힘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주행거리가 중요하니까요. 그럼 이 에너지 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게 지금 연구 개발의 가장 큰 핵심이죠.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 다른 장점들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 특히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양극재하고 음극재 소재 개발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3가지 종류가 연구 중이에요. 리튬 배터리에도 쓰이는 층상구조 산화물이라는 게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프로시안 블루 유사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름처럼 푸른색 염료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안정성을 더 높인 폴리음이온 화합물, 이렇게 3가지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용도에 맞게 개발 중이죠. 그렇군요. 양극재 종류도 다양하네요. 그럼 음극재 쪽은 어떤가요? 음극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보통 흑연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흑연은 나트륨 이온이 리튬 이온보다 좀 커서 잘 안 맞아요. 공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주로 하드카본이라고 불리는 좀 특수한 탄소 소재를 사용합니다. 이게 나트륨 이온을 더 잘 저장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어요. 하드카본, 새로운 소재들이 계속 나오는군요. 개발 현황을 보면 어느 나라나 기업들이 좀 앞서 나가고 있나요? 개발 동향을 보면 특히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획된 나트륨 배터리 공장이 한 20곳 정도 되는데 그중에 16곳이 중국에 있을 정도니까요. 일부 기업들은 이미 에너지 밀도를 상당히 개선한 시제품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주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나 전기 자전거 아니면 저가형 전기차 시장을 목표로 상용화를 아주 서두르고 있습니다. 와, 중국에 정말 빠르게 움직이네요. 그럼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가까운 미래에 이 나트륨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당장 완전한 대체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서로의 장단점이 뚜렷하니까 시장을 좀 나눠 갖는, 그러니까 보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고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가 꼭 필요하진 않은 분야, 이런 데서 먼저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거요. 이건 크기가 좀 커도 되니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좀 짧아도 되는 도시명 저가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 혹은 공장에서 쓰는 전동지게차 같은 산업용 장비들. 이런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와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걸 대체하기보다는 각자 잘하는 분야에서 활약한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 소금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는 원료가 싸고 풍부하다는 거, 그리고 안전성이 높고 아주 춥거나 더운 넓은 온도 범위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확실한 장점들이 있네요. 다만 아직 에너지 밀도가 좀 낮다는 과제가 있지만 이것도 기술 개발을 통해서 빠르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대량 생산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기술적인 완성도를 더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나 특정 전기차 부문에서는 앞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리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배터리 공급망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에너지 응용 분야를 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또 하나의 배터리 기술이 등장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에너지 안보라든지 지속 가능성 같은 더 큰 그림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과연 이 소금 배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가장 먼저 이 변화를 체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금 배터리에 대한 저희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알찬 지식 한 스푼으로 찾아뵙겠습니다.